대표님부터 좀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안 들리나? 채팅으로 치겠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아, 들립니까? 지금 노이사님 그 공동 호스트 좀 승인해 주세요. 공동 아, 스트 된 것 수행. 같은데? 예, 노이사님 직접 네,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정 들리나요? 제 대표님. 목소리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들리나요? 네, 네. 예. 저는 일단 그 내년 2024년도를 대비해 가지고요. 일단 뭐 지역센터를 먼저 좀 조직화를 먼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그 가맹 거래사하고요, 경영 지도사, 공인 중개사 이분들을 지금 서로 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컨소시엄 형태의 어떤 공동 합동 사무실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사무실을 움직여도 각자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고요. 또 공통의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어떤 업무 분장 같은 거 서로의 역할, 수익 배분 문제, 공통적인 업무하고 개별 업무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현재 지금 조직을 다시 꾸리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올 12월 달 안에 마무리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용수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 회의 전에 일단 부산 박람회를 갔다 와서요. 그 업체 두 군데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박람회 가서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돌아보니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얌샘하고 그 땅스 그 회사를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미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차후에 다시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뭐 전현만 대표님처럼 저도 지금 그 부동산이라던가 다른 뭐 세무사라던가 그런 데를 일단은 기본적인 조율을 해놨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이가 다니고 있는 지금 태권도장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뭐 오병무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그분도 직접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들어보게끔 유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세부 일정을 조율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이제 컨설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카페를 보니까 아프다 사장이라는 카페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일단 어려운 분들 최대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서 무료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한 10여 군데 이제 상담을 했었고 그분들하고도 이제 뭐 대화가 되는 분들도 있고 대화가 단절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노영수 이사님하고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페이스북 관련해서 이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미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컨설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네. 일단은 신사동에 한 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권리금이 없이 들어갔는데 월세가 이제 터무니없이 2, 3, 4층에서 2,500만 원이더라고요. 평수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지금 주점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한 달 매출 3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고 있냐라고 파악을 해보니, 아직 배달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배달하는 부분을 좀 한번 강화를 시켜라.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지금 파는 음식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호텔 출신들이 나와서 차린 매장이라서 거의 고급스러운 바 이미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소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샵인샵을 권해드렸고요. 그 상권을 지켜보니까 피자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피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배달도 그렇고 테이크아웃도 그렇고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자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서 하게 되면은
매출이 뭐 지금 당장 뭐 3천이지만은 충분히 1억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좀 나중에 대표님이 좀 네네네.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대표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한 네, 달 만에 뵙니까 좀 네, 그렇습니다. 자주 뵈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지난 한 달, 지금 한 45일 됐네요. 요즘에 좀 핫한 브랜드 한양하로에서 영업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던져놓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런 업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하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좀 적응이 안 됐었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수산물이 그동안에 이제 일본 오염수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동안 그 고기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도 있었고, 돈이 보통 창업하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도 굉장한 문의가 빗발치게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광고를 1년에 한 120억 정도 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달에는 거의 한 500건 정도 이렇게 상담 문의가 와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뭐 미팅도 하고 점포 개발도 하고 이런 현장감을 좀 익히는 데 많이 주력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유소년 축구 이 부분이랄지, 그다음 내년도 24년도 창업 컨설팅이랄지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업체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토요일부터는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창업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데, 창경에서 진행되는 창경 신문 광고 유치 때문에 한 10개 회사에 대해 이렇게 메일이나 자료를 보내서 통화를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꾸준히 그 전까지, 마감 전까지 유치 활동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오늘 이제 그 논의 사항으로 방금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강남에 저희가 창업경영신문 특집호로 전면 광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엔 좀 이르다 해서 어, 얘기를 안 했는데 방금 신 대표님이 꺼내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광고 특집호를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컨설턴트 대표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표님은 네, 정홍현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제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것은 진행을 못 했고요. 우선 제가 이제 유소년 축구 클럽에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우리 대표님하고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대표님께서 미팅을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번 만나 뵐 수 있으면 만나 뵙겠다고 그렇게 답을 드렸고요. 우선은 뭐 올해는 뭐 지금 그 기존에 제가 하던 일을 이제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내년도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영 대표님. 네, 네, 박진영입니다. 네네. 음, 기존 그 활동은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피드에 국민기자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협회 밴드에
국민기자 모집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그 지역 소식 게재를 했고요. 일단 기존에 하던 대로 틈틈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1월 달에 그 실시 예정인 음, 가정교육은 또 유료로 이제 페이스북 유료로 오랜만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외식 경영자 전문가 과정. 일단은 이제 아직 조금 그 예상보다 조금 일이 진전이 됐어. 영어라는 게 참 집중력이 많이 필요로 한 건데, 아직까지 그 집중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시간을 이제 별도로 할애를 해서 몇 개월 동안 그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 방침대에 그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경수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11월 달, 12월 달, 그, 태권도, 체육관에 관련된, 어, 축구교실 설명회, 그 다음에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 사업 관련해서, 지역의 태권도 체육관 DB를 제 나름 이렇게 좀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유선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한 관장님도 계시는데, 실제, 본사 설명회나 교육에는, 참가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신 분들이, 제가 보낸 자료 URL을 약간 의심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 이게 불안해서 열어볼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관장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고 관심이 가시면 일단 설명회 교육에 참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통화를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 창원 쪽, 경남 쪽에서 본사 설명회에 참가하신 분은 아직은 제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2월 21일 날 설명회도 제가 문자로 이렇게 계속 문자 발송을 했는데, 아직 유선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축구 교실 관련된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에 관련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삼 건강백화점 관련해서도 좀 컨택을 했는데, 제 지난번 노이사님께도 문의를 드리고 했는데, 주위에 계신 분이 수출을 해외 쪽으로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출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렸고, 그분들이 실제 이 홍삼 백화점 쪽에 샘플 구매를 해서 실제 해외의 바이어들한테 어, 샘플 공급을 실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장 홍삼은 해외 수출은 안 되는 조건으로 그 총판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한삼인하고 대한홍삼은 수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홍삼 건강백화점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컨택을 해서 이렇게 어, 상담을 했는데, 실제 대리점 위치나 이런 성과는 지금 아직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 3대 가맹점 관련해서도 제가 그 노이사님께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30평 이상 정도의 점포를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재 창업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자료 공급을 해서 실제
뭐 깊은 이런 그 정보 교류는 안 했지만 청와 3대에 관련된 가맹점 홍보를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아직 뭐 계약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인데 계속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지금 이제 교육 과정에 실제 교육 대상자들을 좀 참가시키는 교육생 참가 모집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그때그때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슈 진행에 따라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유 대표님. 예, 승재관입니다. 직장에 있다 보니까 근본에 그 조직의 수장이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바쁜 상황이 돼서 열심히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은 늘 창업경영신문하고 좀 함께 있어서 관심 갖는 부분이 그 점포 개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청와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을까 좀 살펴보는 가운데 음, 뭐 추어탕을 하는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추어탕을 먹으러 가봤는데 그 특별한 그 컨셉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 고객이 얼마나 있는 거 살펴봤을 때 그 식당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좀 살펴보다가 그 점포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는 그 청주 지역의 그 유소년 축구 클럽을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4개 정도가 좀 이렇게 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뭐 일주일에 한 뭐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서 그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사이에 그 회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그 조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축구 클럽 같은 경우 그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이 그 축구 클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그 소개는 했는데 너무 또 제가 적극적으로 또 대시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계획으로는 그 태권도장 그 전화번호를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관장을 좀 직접적으로 접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는 그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그 홍보를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활동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 아마 12월 지나게 되면 좀 이제 조직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유 대표님이 계셨는데, 앞에 계시는구나. 네, 김재유 대표님. 예. 우리 아이템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우리 모임 때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번 달에 청와 3대 점포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좀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관련 지역은 마포고, 또 여수 쪽에
제가 건물 관리가 관계돼 갖고 자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쪽이랑 몇 군데 그 청와 3대 관련된 점포 개발에 대해서 했는데요. 마포 쪽은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또 청와 3대 접근하기 전에 또 접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노 이사님한테 이해를 얻어갖고 청와 3대 방문을 제가 계획을 하고 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매장들은 다 안 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별내 쪽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내까지 제가 좀 접근하기는 어렵고, 웹상으로 검토해봐서는 칼국수가 있고 보쌈이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체인화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넘어야 될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수 쪽에는 구도심 쪽에 아주 좋은 목이 있는 상가가 한 3개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군데는 바다가 보이는 조망인데 주인이 좀 원치 않고, 두 군데는 지금 공실인데 그 작자랑 연결돼서 청와 3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하신 대표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대표님이 전동선 들으시면서, 대표님 안 하셨어요? 네, 전동선 대표. 전동선 대표님 밑에 계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네, 전동선입니다. 저는 계속 하루에 하나씩 지금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포스팅의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민 기자 모집하는 거, 그리고 유소년 축구 관련돼서 태권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보시라고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식당 사장님들한테는 무료 창업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내년 장사 준비를 좀 하시라는 내용으로 블로그는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이 따로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서 TM 여직원 2명이 지금 30평 이상의 식당들을 저희가 리스트업해서 그쪽을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준비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시고, 또 메뉴 추가를 원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4건 정도의 상담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는 지금 청와 3대하고 명륜 진사갈비하고 저는 2가지 그 아이템으로 지금 상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담했던 지역은 제가 블로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 뭐 이렇게 한 군데 몰려서 있지는 않고요. 부산 진구 쪽에 하나 상담이 들어왔고, 그리고 해남, 대전, 충주, 인천, 의정부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규모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소개받는 거에 지금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요. 이분들 통해서 지금 5곳 정도 소개를 받았고, 그중에 3분 대표님한테 저희가 창업 경영신문에 있는 창업 아이템 등록에 3곳 정도를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말씀드려서, 뭐 지금 12월 달 많이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12월 안에는 등록을 좀 하시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 아이템 등록되시는 거를 최대한 더 많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창업 경영신문의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상담 들어와서 저희가 의정부에서 미팅을 하신 분은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창업하는 그런 회사를 지금 차리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기획안이나 투자 제안서,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지금 도와드리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달까지 12월까지는 어떻게 됐든 명륜 진사갈비하고 청와 3대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미팅을 진행해서 이사님한테 연락드리거나 뭐 회사 통해서 진행하는 건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얘기하던 걸 이어가자면 이제 여러 대표님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저번 회의 때 강조됐던 것들 중에 뭐 창업 아이템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별 창업 정보에 이제 전문가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좀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네, 그리고 또 청와 3대 관련해서 점포 개발 같은 경우도 여러 대표님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아마 오 대표님이 들으면서 뭔가 코멘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 대표님이 뭐 점포 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태권도 관련해서 축구 클럽하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관련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아까 이제 전동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로그에 포스팅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하 대표님을 했나요? 이상하 대표님은 지금 뭐 대체 근무 중이라서 아, 듣기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컴퓨터가 계속 리소스 부족이 떠가지고요. 뭐 별로 프로그램을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리소스 부족이 떠가지고, 아까 뭐, 아마 지금 그 이어폰 같은 것들이 그런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낮에 뭘 좀 설치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지, 어쨌든,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초기에 여러분들 얘기가 전혀 안 들렸었습니다. 그래 저는 또 제 문제인지는 몰랐죠. 제 문제인지는 모르고. 네. 혹시 여러분 일단 일단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궁금증이 있거나 다른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나하나를 짚기는 그렇고 여러분이 일단 궁금한 거, 즉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갈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코멘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코멘트 해 주십시오. 윗집에서 또 뭘 두드리기까지 하네요. 큰일 났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끼리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신석순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 중에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김효상 대표님처럼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석순 대표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의정부 전동선 대표님 활동이 가장 활약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저희 일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호흡이 맞으시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 싶네요. 가능하실까요?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어떤 부분 아까 이야기를 TM 두 다 명, 얘기해 달라면 길어지니까. 네. 예, TM 두 명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폐업이랄지 진행 사항들을 체크 발굴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DVD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광고를 하시는데 지방에서까지 문의가 오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선 대표님, 뭐 그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저 지금 TM을 돌리는 거는 아침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까지는 전화를 드려봤더니 통화 연결하는 거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반까지, 늦어도 5시까지만 지금 TM을 돌리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자 리스트는 제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보하는 방법이야 뭐 여기저기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같은 경우에도 어플 들어가시면은 그 지역에 배달의 민족 가입돼 있는 분들의 정보가 쭉 나오고요. 식신이라든지 네이버 그냥 음식점만 검색하셔도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핸드폰 번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직원 2명한테 제가 여기가 몇 평짜리인지를 다 검색해서 30평 이상 되는데 전화를 드려서 대표님들한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매출 증대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마을이라든지 마을 식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어 저희가 하루에 여직원 2명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00곳에서 300곳 정도를 저희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추후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대로 먼저 전화 주시는 분들은 저는 블로그를 매일 하고 있는데 제게 일일 방문자 수가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가 되거든요. 물론 이웃 추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웃 추가가 5,000명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한테 이웃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9,000명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이웃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블로거들을 방문하도록 TM 여직원들한테 30분씩 제 아이디로 다른 데 가서 글도 남기고 하는 작업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석수 대표님이 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완전히 다 대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은 곳을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분석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전화 드려서 많이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화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 저도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2명을 TM을 가동해서 2, 300곳을 접촉을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컨설팅 업체 중에 이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데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그렇게 하는 데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어쨌든 그럼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건데 지금 전 대표님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 TM을 2명까지 가동하면서 하루에 2, 300곳을 접촉하는 이유가? 저는 일단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니. 30평 이상,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간 네, 과정의 그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전 대표님은. 저는 네. 이분들 통해서 지금 업종 변경 또는 메뉴 추가 아니면 아예 폐업을 하시고 새로 가신다든지 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청와 3대가 됐던 다른 게 됐던 최대한 많은 브랜드를 이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업종 추가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이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경영신문에 제가 이사님한테도 여쭤봤던 게 창업경영신문에 청와 3대 말고 다른 거 소개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도 제가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브랜드마다의 특징이나 장점을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어떤 카페가 저희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근데 고객 중에 카페로
뭐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제가 이사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적극적으로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팀 여직원들 2달째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2달째요. 네. 예, 일단 알겠어요. 이건 나중에 이 네. 부분은 별도로 좀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 네. 다른 분들이 아까 이제 신 대표님도 전 대표님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원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따지면 어,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전동선 대표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10 정도를 원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정도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물론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힘들까 봐 지금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극단에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10을 요구하는데 1, 2 정도를 소화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동선 대표님은 10을 제가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느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전 대표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죠. 이제 문제는 투자한 만큼이 안 나오면 오래 못 간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죠? 투자한 만큼이 안 나오면 오래 못 간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효율성을 계속 찾는 거거든요. 효율성을 찾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한다면, 네, 사실은 저는 조금만 효율성을 찾으면 금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님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지금 전 대표님처럼 하면 안 되고 저를 몇 번이고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전 대표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뭐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능도 아니고, 다만 조언할 것도 되게 많고, 실제로 저는 어쨌든 24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서 효율적인 거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장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는 들어보고 시도할 수 있으면 시도하세요. 저희가 태권도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축구 클럽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태권도장은 두 방향으로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축구 클럽으로 공략하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 태권도장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클럽을 만들게 공략하는 것과 태권도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공략하는 걸 저희가 지금 완전히 따로 합니다. 나중에는 결합이 되겠지만 사람을 동원할 때는 지금은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구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태권도장을 공략할 때 저희가 일단 DM을 딱 100개씩만 쏩니다.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일주일에 100개 DM을 쏘거든요. 여러분 DM 100개면 한 5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100개를 쓴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5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100개 정도의 DM을 보내면 일단 저희가 기대하는 건 한두 군데에서 반응해 줄 거를 기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아까 전동선 대표님 2, 300곳 접촉해서 두세 곳만 뭐 만들어지고 있어도 뭔가 그게 일단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100군데 DM을 보내면, 그러니까 저희는 전화까지 하는 건 아니고 DM을 보내면 그중에 한두 군데가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DM을 보내고 나서 전화번호가 있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일반 전화번호라도, 저희가 일반 전화번호가 있는 데만 DM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주소만 있는 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 DM을 보내고 그중에 예를 들면 절반 정도가 뭐 한 50명 정도가 전화번호가 있다. 그럼 전화번호가 있는 곳에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저희 이제 그 축구 클럽 쪽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럼 축구 클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딱 어떤 얘기만 하냐면, 그냥
우편물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요. 우편물 받았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그 우리 교육 같은 거 안내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근데 오늘 제가 보고받은 게 오늘 하루에 한 7, 8개 정도 휴대폰 번호가 확보됐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하루 끝낸 게 오늘 하루 종일 전화한 거에 대한 대가가 한 7, 8개 정도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죠. 전부 다 태권도장 관장들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일주일에 100개 정도 DM을 보내면 실제 전화 통화는 한 50통화 할 건데 오늘 50통화까지는 전화를 못 했을 거라고요. 우리 직원이. 근데 휴대폰 번호를 7개 정도가 확보됐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어찌 보면 저희는 성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10% 이상이 전화번호가 확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공략을 할 거니까 태권도장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이 정도는 그냥 저희도 하는 거라고요. 아까 이제 전동선 대표님이 그 TM 쓰는 것보다 우리는 야 그보다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일단 우편물 보내놓고 우편물 받았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목표를 뭘로 두냐면 그냥 휴대폰 번호 확보를 목표로 둔다고요.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뭐 다른 예를 들어 교육 일정도 보내줄 수 있고 별도로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목표 자체를 그냥 휴대폰 번호 확보하는 쪽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동선 대표님은 음식점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고 있는 건 태권도장인데 둘 다 공통점은 산업경제신문이 앞으로도 음식점과 태권도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종을 늘려가는 게 계속 늘려가면 좋겠는데 그 업종의 종류도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음식점이든 태권도장이든 우선 뭔가 건질 게 있는 쪽을 공략해 주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 거라고요. 저희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꾸준히 공략을 해서 일정한 성과물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실은 점차적으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태권도장이든 음식점이든 이런 방법들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까지 목표를 안 가지고 그냥 루틴하게 최소한의 것들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역할들을 계속 해야 뭔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음식점이나 태권도장은 어쨌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수익 모델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2개 업종은 공략을 하면 공략을 하는 대로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두고 그걸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2개 업종 일단 먼저 좀 공략을 해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석순 대표님이 요청하고 싶은 건 다 들으셨죠? 물론 추가적으로 신 대표님이 뭐 전 대표님한테 전화하시면 되니까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더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린 게 전 대표님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10분의 1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양극단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개의 경우는 혼자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혼자서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모든 수익 모델을 공유하자라고 우리가 우길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소한 것까지 저희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일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얘기했던 거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청와 3대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김재유 대표님 잠깐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청와 3대 지금 가맹본부하고 접촉을 가서 만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화로요. 아, 전화로, 전화로요? 근데 전화로, 별내를 추천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서울에 청와 3대를 치면 서울에 있는 게 그 가산 디지털의 그 호텔에 청와 3대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제가 전화 확인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를 가려는데 연락처를 확보해달라 했더니 3년 전에 폐업을 했대요. 예. 근데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느 음식점이 좋겠습니까 하고 추천해달라 했더니 벌레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벌레는 좀 거리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건 조심스러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끄는 거죠. 그래서 그 청와대 김재유 대표님이 어떤 목적으로 전화했는지 본사에서는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냥 예. 식당을 가려는 걸로 알 거지 네. 제가 뭐 정보개발이나 창업신문과 관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그거는 좀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울 수 있어서. 근데 제 의도는 청와 3대의 점포 개발을 위해서는 청와 3대의 성격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식사를 해보고 메뉴를 해보고, 그걸 갖고 기존에 좀 접근했던 걸 좀 구체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 네? 좀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요? 가서 드셔보면 아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분위기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요, 이게 제 말은 뭐냐면, 당연히 정화 3대가 완벽한 브랜드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쵸? 물론 이제 주변에 뭐 가까이 있으면 가서 먹어보는 거 좋죠. 당연히 관심 갖는 건 좋아요. 근데 정화 3대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어찌 보면 손을 내민 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화 3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 맛 같은 거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어떤 매장을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거기 뭐 지금 대표도 호텔 그 요리사 출신이고 해서 사실 이 브랜드가 맛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거 한두 군데 가서 먹어보고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일단 많지 않다. 심지어는 뭐 요즘은 그게 이제 꼭 저는 이제 진실이라고만 보진 않지만 가맹본부가 매장을 처음 오픈할 때 뭐 그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처음에 모여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해서 뭐 이런 용어를 쓰긴 쓰던데 그냥 제가 그 이야기는 듣고 그냥 흘렸어요.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리고 준비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이거거든요. 거기 대표 얘기는 예를 들면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데 가맹점주가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준비가 좀 덜 되면 오히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손님들을 받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청와 3대의 그 고유의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의 그냥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어, 실제로 어떤 매장이든 오픈하면서 그 정도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오픈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렇다면 그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가맹점주를 빨리 설득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를 잠을 안 자고라도 예를 들면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하게 하고 본사가 그거를 지원해서 좀 빠르게 적응하게 한 다음에 처음부터 고객들이 좀 많아지게 만들어주면 사실 가맹점주들은 당연히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아이템 같은 게 이제 전수가 되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만드신 분이 뭐 지금도 그 회사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3대를 모셨다는 그 요리사가 뭐 내부 직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맛이나 이런 부분은
소위 누가 옆에서 챙기기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사 전반적인 거를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제가 여기 뭐 가맹본부들 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아주 잘하는 데가 있겠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으면 좋은데 청와삼대는 오히려 그런 정도의 장점은 있다고 본다. 다만 저도 가맹본부를 객관적으로만 평가하면 청와삼대를 좋은 브랜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브랜드면 왜 20개, 30개로 머물겠어요. 100개, 200개가 이미 벌써 넘었겠지. 그죠? 그런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매장이 오픈이 되면 저부터도 관여를 할 겁니다. 그냥 얘를 본사에다 맡겨놓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면 저희 손을 타고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우리가 본사하고 약속된 것도 있고요. 본사하고 약속된 게 뭐냐면 창업경영신문이 우리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장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경영신문을 믿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닌 브랜드들은 아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안 할 거니까. 아예 아닌 브랜드들은 아예 장점이 안 보이면 제가 자신이 없어서도 손을 못 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시간이 사실 충분하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냐면 신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신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청와삼대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중복 안 했으면 좋겠고 혹시 신 대표님이 생각하는 청와삼대의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식은 네, 요즘에 거의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음, 일단은 접근성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거든요. 소비자의 주머니를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가성비 있는 메뉴 가격이랄지 맛이랄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브랜드 노출인데 네. 브랜드 노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청와 3대 혹시 그 신 대표님 청와 3대 그 합동 설명했던 영상 20분짜리 보셨어요? 예, 한번 봤는데 저는 그 전에 청와 3대에서 제안을 받았었어요.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자. 예, 예, 이런 제안을 한 10여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대략적으로 누군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당시에도 음식은 제아의 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더 가치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저희는 그 조리 명장이라는 분을 저희 전무로 두고 있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 1호 명장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해외 유학파든 간에 이름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망해요. 왜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에 대한 어떤 특별함, 맛있는 정도, 조미료도 쓰지도 않는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가 포지션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쇼핑몰로 그 결국에는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마 그분이 청와 3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원가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때 특별하게 만들었다면은 고유의 맛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가 포지션이 안 맞아갖고 원가 포지션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게 예를 들면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이템이 유지될 수 있나요? 저는 그 과거에 그런 분들을 특히 많이 만났었어요. 소개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굉장히 자존심 때문에 자기 조리의 변질이랄지 변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면상에다가 진짜 뭘 뿌리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를 발굴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오너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난하다라면은 얼마든지 인큐베이팅 할 수 있고 키워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번에도 이게 예를 들면 아니 일단 여기서 그 부분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청와 3대가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 있기에는 너무 많이 뭐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회사가. 그래서 진짜 지금 매달 제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지금 한 20개밖에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 그런 장애물에 지금 걸려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은 일단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예를 들면 그 20개밖에 안 되는 가맹점을 가지고 그걸 고집할 정도의 바보들은 많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상을 보셨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영상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 그 브랜드의 장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든지 누가 팔아달라고 하면 장점을 파악해야 팔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장점을 파악해야 팔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저는 어떤 브랜드도 아까 뭐 명륜 아까 얘기했는데요. 명륜은 허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넘치고 넘쳐요. 허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완벽한 브랜드를 찾기는 쉽지 않으니 장점들이 분명한 장점들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장점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매장을 만들고 그 매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경쟁력이 있는 그림은 그려내자는 차원인데, 사실 정화삼대 제가 영상을 보셨냐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업종 변경을 강조하면서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열어놓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부분도 이미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열어놓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인지가, 이거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그런 브랜드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브랜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런 브랜드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점을 좀 찾으려고 해보면 좋겠다. 장점을 찾으려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본사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본사에 얘기를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는 매장이 오픈하는 단계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가맹본부하고 일을 하는데 너는 이런 게 문제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 평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아이템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장점을 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장점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 브랜드를 창업자에게 추천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그거를 가지고 일단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단체 대화방에 링크 올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노 이사님? 영상 공유요? 청와삼, 네네. 네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청와삼대 그 설명이 20분짜리도 안 봤다고 하면, 이건 이제 이런 게 충격인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업종 변경과 점포 개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저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점포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와삼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점포 개발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가맹점 개설이 목적이에요. 가맹점 개설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포 개발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가맹점 개설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르는 방법이 나오는 게 더 좋죠. 예를 들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뭐 이용수 대표님이 뭐 영등포에서 제가 모르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거나, 신 대표님이 성북에서 제가 모르는 방법을 써봤다거나, 전주에서 전 대표님이
제가 모르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본다거나 이런 시도가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맹점 모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니 점포개발,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 업무를 특정한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점포개발로부터 시작해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정웅현 대표님이 광주에서 청와 3대를 광고를 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광고 방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까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그런 방법이 있어서 광주에 있는 분들에게 청와 3대라는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광주에는 청와 3대가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창업자를 찾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고 돈을 안 들이고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할 거니까 제가 그 방법으로서 점포 개발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보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아직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창업 컨설턴트 과정에서 점포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보면 점포 개발이 왜 필요한지도 알 거고 점포 개발이 가맹점 영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점포 개발을 얘기하는 거지 점포 개발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목표는 내 지역에 청와 3대 매장 하나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청와 3대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해보자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청와 3대하고 무슨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청와 3대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노력을 해보면 그 방법들이 다른 브랜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청와 3대로 했던 방법이 뭐 명륜진사갈비는 달라집니까?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방법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고. 지역 단위로 예를 들면 전주시가 너무 크면 덕진동으로 줄여서 완산동으로 줄여서라도 이 방법을 써보자. 내가 그 방법을 소화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가맹점 모집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못 먹고 삽니까? 제가 정말 창업경신문 대표라고 하는 그 별로 영향가도 없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정말로 할 일이 없으면요. 저는 가맹본부 들어가서 가맹 영업으로요. 연봉 1억 이상 자신 있게 벌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훤히 보이는데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걸 잘못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 훤히 보이는데 왜 그 방법을 못 써먹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방법, 그러니까 청와 3대 가지고 해보시라는 건 청와 3대를 가지고 그 가맹점 개설 프로젝트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 3대 가지고 그 가맹점 개설 프로젝트를 해보고 어떤 방법들이 예를 들면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사실 청와 3대만 가지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브랜드를 가져다 소화할 수 있다. 지금 사실은 태권도장 공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축구클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태권도장 가가지고 업종 변경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태권도장 가서 뭐 자연스럽게 점포 개발하러 태권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태권도장에서는 점포 개발이라는 말이 안 쓰이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장은 솔직히 말해서 가서 대화만 시작될 수 있으면 저는 축구 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무조건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대화만 풀어갈 수 있으면. 왜냐하면 300만 원 투자하고 축구 클럽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축구 클럽을 태권도장이 지금은 관심이 없어도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권도장 관장이면 저는 무조건 축구 클럽 해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태권도장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태권도장을 공략해서 축구 클럽을 제안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일단 태권도장을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축구 클럽으로 차별화하는 거고 하나는 기자 아카데미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직 내용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 지금 뭐 교육 영상도 올라가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축구 클럽에 대한 교육 영상도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개별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태권도장을 공략하는 방법은 하나는 축구 클럽으로 차별화하는 거고 하나는 기자 아카데미로 차별화하는 건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서 공략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뭐 오늘 계획도 없었는데 제가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제가 태권도장을 어느 정도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볼게요. 예, 이건 여러분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당연히 모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태권 산업신문. 근데 여러분 어디서 본 거죠? 사이트가 눈에 익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역센터 홈페이지하고 상권지사 홈페이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태권 산업신문으로 돼 있고 태권뉴스닷컴이고 도메인이 예, 여러분 사이트하고 거의 똑같은데 앞에 지역 뉴스 대신에 태권 뉴스 하나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저희가 지금 태권 산업신문까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태권도 쪽은 계속해서 가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자 아카데미를 가지고 태권도장을 차별화하는 문제,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유소년 축구 클럽으로 태권도장을 차별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태권도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 아까 뭐 예를 들면 전동순 대표님이 뭐 음식점에 뭐 점포 개발, 뭐 당연히 음식점 양도양수 같은 것도 신경 쓰겠죠. 예를 들면 폐업 컨설팅도 관심이 있을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정책 자금도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공지사항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공지사항 보셨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공지사항. 이게 태권도장 이렇게 탈출하라. 1월 18일 날 내년도 1월 18일 날 태권도장 관장들 또는 태권도장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 교육을 만들었고 제목이 태권도장의 위기 탈출 전략인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저비용을 들인 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관원 모집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태권도장의 투자 유치 전략, 뭐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오신 분들은 태권도장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슬기로운 태권도 체육관을 늘리거나 축구 클럽을 하게 하거나, 그죠? 근데 그것만 있겠냐고요. 아니죠. 적어도 정책자금, 태권도장이 정책자금을 받는 거를 우리가 도와줄 텐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아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걸 우리가 도와줘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되게 쉬운데요. 무진장 쉬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정도는 뭐 사업계획서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엄청나게 쉬운데 그거조차도 안 해본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샘플을 몇 개 만들어서 태권도장이 정책자금 받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지역에 있는 태권도장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거다. 그죠? 거기다가 태권도장의 투자 유치까지 방법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1월 18일 날 교육을 하는 목적은요. 당연히 아까 그 두 개의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목적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었죠. 저희가 DM을 보내고 전화로 확인했더니 휴대폰 번호가 만들어지더라.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태권도장에다 DM을 보내고 DM 받았냐고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 50통도 못했을 거예요. 한 3, 40통 했는데 전화번호가 한 7, 8개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서 대가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일정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대가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보통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12월 달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게 있죠. 축구클럽,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한 창업 교육을 했어요. 유소년 축구클럽 창업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태권도장들한테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 전화를 돌린 적이 있어요. 태권도장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유소년 축구클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할 건데 교육 일정을 안내해 주려고 전화를 드렸다. 관심 있으면 우리가 교육 일정을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확보한 전화가 또 한 30개 정도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어찌 보면 마케팅의 절차인데요. 마케팅의 절차인데 1월 18일 날 지금 이 교육 태권도장 관장들을 위한 이 교육을 가지고 저희가 1월 초부터 1월 18일까지 거의 보름 정도를 집중적으로 태권도장에다가 전화를 할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전화를 해서 당연히 이 부류 교육을 안내하겠죠? 그럼 당연히 관원 모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관장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듣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소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태권도장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잘못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축구 클럽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자 아카데미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장이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뭘 해왔다면 앞으로 우리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경쟁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컨설팅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포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과 태권도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그 업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지역에서 태권도장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권도장 창업 컨설팅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태권도장을 만들 사람들한테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단순하게 그 말에만 묻히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왜 하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알아듣고 그 뭔가 계속해서 그 소속 컨설턴트로서 어떤 걸 해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좀 더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역에 태권도장이 몇 개나 되는지는 뭐 여러분이 네이버만 두드려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태권도장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가지고 두고두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사실은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태권도장에 관심이 생기고 태권도장 운영에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되는 사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권도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권도장을 왜 못합니까? 그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권도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른 태권도장하고 손을 잡으면 그 태권도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태권도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태권도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또는 새로운 태권도장을 같이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태권도장 하나 만드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태권도장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뭐 1층에다 만들 것도 아니고 한 3층, 4층에다 만들 건데 임대료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시설비도 얼마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권도장 하나 만드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 2, 3천만 원이고 3, 4천만 원이고 꽂아놓고 거기서 일정한 수입이 만들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갖으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일단은 태권도장과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해 달라는 거. 프랜차이즈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한두 개 업체를 도와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프랜차이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접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만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쓰는 표현이 프랜차이즈 업계 한번 들어온 사람이 못 빠져나간다는 말이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금 순간을 위해서 잠깐 노력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협의하고 진지하게 저희한테 자꾸 와가지고 저희와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딱 단순하게 지금 내가 컨설팅 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따져보시면 돼요. 따져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컨설팅 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성북구 창업지원센터 그죠? 예를 들어 영등포 창업지원센터 전주시 창업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할 때 그 소꿉장난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사업이 되는 거지. 지금의 취미 활동? 취미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취미보다도 지금 시간을 안 쏟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취미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취미도요, 빠져들면, 에,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취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 목숨 걸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하는 분들,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취미도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취미 수준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동선 대표님처럼 여기다 TM만 2명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잠이 안 와야 됩니다. TM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면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답을 찾고 새로운 답을 찾는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단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노 이사님 제가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못한 게 혹시 있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네,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네. 빨리 끝낸 이유도 국민기자단이나 뭐 공지사항에 올렸던 내용들을 혹시 오늘 이제 얘기를 할까 봐, 그랬던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따로 시간상,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연결돼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공지사항을 이건 이제 마무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노 이사님 지금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 거죠? 네, 내가 지금 네, 놓친 게. 예. 네. 여러분 꼭 좀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공지사항은요, 이유 없이 올리는 공지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도 1월 초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여전히 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은 창업경영신문 사업이고 내가 창업경영신문 교육생 모집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4명 모집하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넘게 가고 저한테 딱 15만 원 오는 거예요. 그죠?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가고 저한테 15만 원 오는 거라고요. 근데도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가지고 교육생 모집하려고 안 해봤다고 하면 이거 음식점 열어놓고 여행 간 거하고 똑같아요. 아닙니까? 음식점 열어놓고 지금 일본 환율 싸다고 지금 일본 여행 간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은 여러분에게 교육생 모집 그 이상이라고요. 여러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 음식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음식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인데, 여러분이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에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 하나 가지고 얘기할 생각이 없고, 여러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는 내용은 목적이 전부 다 있어요. 목적이. 단순히 그냥 교육 하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조만간에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공지사항에 올라갈 건데,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공지를 올린다라는 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라는 교육을 할 테니까 여러분 교육생 모집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건물주를 공략하자는 얘기지 교육 한번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공지사항은 이 공지사항을 왜 올렸나를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본사에다 물어봐야 돼요. 이 공지사항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 최근에 올라간 공지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할 게 없으면 국민기자로 뭐 부업하세요 이런 거 올려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다면 보셨겠죠. 아직 못 보셨다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으면 국민기자로 아르바이트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부업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역에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부업할 사람한테 좋은 부업 아이템 하나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익 모델이 생긴다라는 건 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지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실없이 올려놓은 공지사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 공지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그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마땅한 게 없으면 국민기자라는 얘기죠. 부업에. 그 공지사항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가지의 무료 교육이 나오고요. 그 무료 교육은 분명히 교육이 무료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육생 모집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가 무료 교육인데 여러분이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에 교육생 모집을 해주면 별도로 수수료를 드리겠다거든요. 국민기자한테도 주는데 여러분한테 안 줄까요? 여러분한테도 줄 겁니다. 물론 많이는 안 줘요. 무료 교육이니까 1인당 5,000원씩. 적습니까? 저희는 흑파서 장사합니까? 1인당 무료 교육인데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죠? 무료 교육에도 이제 참석자가 생기면 1인당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 여러분 국민기자들한테는 저희가 얘기할 만한 거 아닙니까? 국민기자한테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그 미니 홈페이지에 임대사업자 사관학교 교육 모집이 들어갈 건데, 공지가 올라갈 건데, 그 공지를 보고 누군가가 임대사업자 사관학교에 신청을 하고 실제 교육에 참석을 하면 1인당 5,000원씩을 준다고요? 돈이 벌어지는 게 없는데? 주겠다고요.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왜 그렇게 하겠는가를 여러분이 따져보면, 그 무료 교육이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무료 교육이라고요. 목적이 있는 무료 교육. 여러분에게는 그게 비즈니스라고요.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여러분 지역에서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에게, 또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자 사관학교를 소개해서 그분들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쌓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되게 만드는, 임대사업자 건물주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에 올라간 건 단 하나도 여러분이 버릴 게 없다. 이거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이 따져봐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요. 의미 없는 걸 올리면 저희한테 따지세요. 왜 이런 의미 없는 공지를 올렸는지 라고 저희한테 따지세요. 저희는 의미 없는 걸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거를 올립니다. 공지사항. 아시겠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이럴 때 물어보는 거고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월 18일 날 있는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을 왜 하는 건지. 왜 해요? 축구클럽도 있고 기자 아카데미도 있고 앞으로 태권도장의 모든 거에 우리가 관여할 거니까. 심지어는 태권도 대회도 열 거고요. 그죠? 심지어 제가 지금 태권 리그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준비라는 게 이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지만 태권도장들 간의 태권 리그를 만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프로축구처럼 태권도장들 간에 소위 대결을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동네를 들썩들썩하게 시끄럽게 그죠?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이걸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또 이제 1월 초에나 봐야 되니까요. 그죠? 1월 달 거 제가 지금 캘린더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1월 달은 아마 2번 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를. 그죠? 네. 여러분 회의 기준 아시죠? 마지막 월요일이 회의고요. 그 달에 마지막 월요일이 회의고요. 그 2주 앞으로 회의 한 번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12월 달엔 지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애매해서 지금 오늘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회의 2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 연말 잘 세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1월 달에 건강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려니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금요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